전라남도 구례, 곡성, 순창, 담양은 구곡 순담이라고 불리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장수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100세 노인이 27명이나 되는 순창군에 살고 계신 한봉임 어르신은 94세 나이가 무색할 만큼 정정합니다. 할머니 계속 그렇게 허리 숙이고 계시면 아프지 않으세요? 안. 요것은 보통이요. 요것은 보통이요. 요것도 안 하면 더 못 살아. 요런 것이라도 해야지. 다음 하나로서는 못 살아. 이 정도 일쯤이야 일도 아니라는 촌누는 평생 이렇게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자식 넷 번듯하게 키웠습니다. 어이쿠, 그런데 30분이 넘도록 일을 멈추지 않는데요. 한봉임 어르신은 적어도 하루 1시간 이상은 이렇게 밭일을 한답니다. 혼자 사는 어머니가 안쓰러워 자식들은 같이 살자고 성화지만 어르신은 16세 시집와 78년이나 정부치고 산 이 집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걷는 걸 좋아하는데 코로나19로 노인회관이 문을 닫아 요즘에는 틈나는 대로 아들 집까지 먼 길을 걸어 다닙니다. 이야, 저 걸음걸이 힘찬 것 좀 보세요. 이제 요 30리길을 걸어오면 안 돼요. 저 신고 들어오고 게 버스 타고 오든가 나한테 전화를 하든가 그래야지 뭐 걸어서 다니고 오면 안 돼. 혹시라도 다칠까 이제는 그래도 자식을 돌보듯 가지 말고 아들이 어머니를 챙깁니다. 산에 가지 마시오. 산에. 형 산에 못 들어가. 형 산에 못 있까요? 저번에도 관계 운동 온다고 꼭 산에 가불고 막 그러더만. 지금 저기 우리 어머니 사신 데가 인계인데 인계에서 여기까지가 12km 정도 돼요. 그것도 이제 뭐 알밤 같은 거 막 배낭에다 메고 그래갖고 도로에 지나가던 분이 신고해가지고 파출소 순경들이 싣고 오고 그랬어요. 아이고, 5살 증손주 정도는 번쩍 들쳐업을 수 있는 어르신의 놀라운 체력. 몰라. 아니야? 아니야, 그래요. 가. 젊은 시절부터 잔병치레도 거의 없었답니다. 안 무거워요 그렇게? 안 힘들어. 일만 하고 살아서 안지는 그렇게 막 숨차고 그러더니. 그 흔한 혈압 당뇨약 한번 먹어본 적 없다는 한봉임 어르신. 어떻게 이런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 네, 좋아요. 어깨 조금 더 내리시고. 좋아요. 두 번 더, 두 개 더. 생로병사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성장 다음으로 노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젊은이들과 어깨를 견주어도 손색 없는 몸을 가진 86의 서영갑 어르신. 그에게 근력 운동은 노화의 시계를 늦춘 1등 공신입니다. 우리나라 최고령 바디빌더로 꾸준히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어르신. 그가 운동을 시작한 건 몸에 노화가 감지되면서부터였습니다. 예, 이 아령은 가보 1호입니다. 40년 역사를 가진 가보 1호입니다. 그 당시에 교직에 현직에 있을 때 하도 경무에 시달려 가지고 몸이 별로 안 좋았어요. 허리, 무릎. 그래서 이 아령을 하나 한 상을
구에서 흔들고 들었다가 놓았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앉았다가 섰다가 이렇게 했더니 허리 아픈가 무릎 아픈가 다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애용하고 있는 가보 1호 아령입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은 서영갑 어르신은 아령 하나로 시작해 운동에 재미를 붙였다는데요. 처음 바디빌더 대회에 나간 게 교장 정년을 1년 앞둔 64살.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니. 그에게 근육은 노년에 받은 뜻밖의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엉짱 벅장이 살길이다. 엉덩이 짱, 허벅지, 벅장, 허벅지 짱. 그것이 허벅지와 엉덩이의 근육량이 많아야 당뇨가 있는 사람도 더 좋아지고 혈액순환, 심혈관 질환 예방, 모든 만병의 통째는 근육이다. 천천히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옳지. 그 약간 착 멈추면 좋지. 자 내리고. 근육 신봉자인 그는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아내도 꾸준한 운동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2005년도에 뇌경색이 됐을 때 팔다리 몬수 그것도 뭐 했잖아. 화장실도 못 갔잖아. 태어나자마자 바로 근육 운동 내가 시켰지. 그 덕에 처음에 하기 싫어했지만 그거 했기 때문에 근육이 이 못 쓰는 근육, 이 못 쓰는 근육이 처음 살아나서 오늘처럼 그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하지요. 네, 감사하지요. 과연 그의 말대로 근육이 86 노인의 노화를 막고 면역 상태도 잘 유지하게끔 도왔는지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확실히 서영갑 어르신은 근육 부자. 30대에 비해 80대는 근육량이 40% 정도 준다는데 어르신은 평균을 훌쩍 웃돌았습니다. 요즘에도 계속 하고 계시나요? 예, 현역 선수를 뛰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좀 어떤 운동을 주로 하시게 됩니까? 저는 주로 유산소 운동, 걷기. 아, 걷기 하는데 외출 하면 무조건 걷기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모르줌에 차고 걷기. 예. 저희 경우는 하루 3끼 밥, 아, 3공기씩. 예. 제철 과일, 제철 야채, 아, 그다음에 견과류 네. 전부입니다. 처음에 이제 서영경님을 뵐 때는 아, 근력 운동만 열심히 하시는 그럴 거로 오해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유산소 운동을 같이 꾸준히 하셔서 그런지 전체적인 밸런스나 활력이나 다 좋으신 것 같습니다. 서영갑 어르신은 백혈구 수치도 정상 범위에서 잘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역시 균형 건강. 전체적인 건강 관리와 꾸준한 운동 덕분에 서영갑 어르신은 누구보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에서 근육은 중요합니다. 근육 부족인 사람이 아닌 사람에 비해서 사망 위험도가 23.9배로 높다고 나왔는데요. 근육을 잃게 되면 모든 기저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을 가지고 있으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갈 거고요. 그 자체만으로서도 여러 질환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에너지원을 만들고 신체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600여 개의 근육. 이를 지키기 위해 어르신들은 운동과 단백질 섭취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순창의 장수마을 노인들의 근력은 어느 정도일까? 계속 하셔요, 어머니. 네. 둘. 직접 찾아가 그들의 운동 능력을 점검해 보았는데요. 순창 천하장사 아흔넷 한봉임 어르신은 물론 아흔의 양만석 어르신도 검사에 참여했습니다. 그 역시 근육 부자. 15년 전 큰 교통사고로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하지만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네, 10초 걸리셨어요. 10초.
네. 자, 운동은 어떤 거 하십니까, 양만석 어르신? 운동은 별로 특별히 한 것은 없어요. 네. 그냥 돌아다니고 아, 그 한시 반씩 앉았다 하는 성질이라 아, 네. 뭐 네. 하다못해 풀을 맨다든지 네. 우리 아. 땅을 판다든지 이제 그런 것이 아, 일을 계속 꾸준히 하시는구나. 이 일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실까요? 시간으로 치면. 하루에 한 3시간, 2시간 그 정도? 아, 일을 꾸준히 하시네요. 양만석 어르신은 한평생 우두커니 앉아있거나 구들지고 누워있는 법이 없었답니다. 지금도 노상 걸어다니고 작은 일이라도 만들어 합니다. 닭을 키우고 계란을 걷어오는 것도 모두 양만석 어르신이 스스로 만든 일인데요. 매일 신선한 계란을 집어오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소시적에는 마을 일을 도맡아 하는 힘께나 쓰는 일꾼으로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지금은 이제 요만하고 한참 때는 뭐 무서운 것이 없었지. 솔직히 이제 그전에는 초집이잖아요. 집을 엮어서 전부 나래로 해서 집을 였잖아. 그러면 그 세 다리를 놓고 그 날개짝을 그 받아서 올리고 오는데 야찬 집은 내가 던져버렸어. 지붕으로 던져버려. 그만큼 이제 동네에서 알아줬어. 그냥 기운이 그렇게 시다고. 돌이켜보면 참 고단한 삶이었는데 이제와 생각하니 가난이 그의 체력을 키워준 1등 공신이었습니다. 나이로 봐서요 한 70 넘어서 80대도 변함이 별로 없었죠. 우리는. 그래갖고 이제 80이 넘어서 85세가 된 게로 이제 더 늙은 거예요. 이제 더 기운이 없고 이제 사방이 아프고. 그런데 이제 그보다도 이제 연연이 들리네. 이제 연연이 아픈 데 가서 생기고. 이제는 아이고 이제 입만 이제 갈랑갑다 그렇게. 그러고는 또 어느 정도 또 1년이 가불고. 그리고 또 이제 나이 묻고 오고. 그런데 90을 못 채울란가 하면 또 어떻게 또 90을 채우고. 거부할 수 없는 몸의 노화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노화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면역세포 역시 노화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가나이즈해서 저쪽에 면역학자 이원우 교수는 면역의 노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논문도 어떻게 해야 될지 해야 되고. 그는 면역 노화의 추이를 보기 위해 20대와 60대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 형광 물질로 염색해 분포도를 추적하였는데요. 면역세포의 생산량부터 구성비까지 현격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7.16%라고 하는 이 세포들이 나이브 세포라 그래서 이런 세포들이 나이가 든 사람에서 굉장히 줄어있는 것이 보이고요. 젊은 사람이 38.4%인 것에 비해서 거의 뭐 5분의 1 정도로 줄어있죠. 세포를 교육시키는 흉선의 기능이 없어지면서 중요한 백혈구인 T세포의 생산량이 현저히 줄고 노화된 T세포에서는 오작동이 많아졌습니다. 면역세포라는 게 사실은 정확하게 자기가 반응을 해야 될 때 반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노화에 빠진 T세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정말 반응해야 될 때는 정확하게 잘 반응을 못하고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쓸데없이 반응을 해서 그 조절 기전을 잃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노화세포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화된 면역세포의 대표적인 오작동이 바로 과도한 만성염증 반응. 몸 곳곳에서 발현된 염증은 노인에게 많은 관절염, 심혈관 질환 등을 야기시킵니다. 염증이 영어로 인플라메이션이거든요. 노화가 영어로 에이징이죠. 그래서 인플라메이징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인플라메이징이라는 게 상징하는 용어는 좀 장난스러운 학술 용어인데 나이가 들면서 염증 반응이 과잉으로 나타나는 거, 이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백신의 효과 이런 것들은 적응 면역, 후천 면역입니다. 이쪽은 약화가 되고요. 특히나 물론 우리 몸에 필요한 면역 반응이 일반이긴 하지만 염증을 주로 일으키는 것들은 선천 면역, 자연 면역입니다. 이쪽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좀 더 세진다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어 면역에 좀 좋은 면으로서 세지는 게 아니고 조금은 좀 안 좋은 질병적인 측면에서의 염증 반응이 세진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There is one thing that has come up is that there's a lot of chronic inflammation in aging. And people have talked about this for some years is in terms of chronic inflammation influencing the deterioration of cardiovascular function, increased cancer, increased autoimmunity. And I think that's part of why older people are at such risk. 생활이 풍요로워지면서 도시의 삶은 무병장수의 꿈과 오히려 더 멀어졌습니다. 우리가 장수 노인들이 많은 농촌 생활에 주목하는 것도 그 때문인데요. 과연 그들에겐 어떤 비결이 있을까? 90까지 몸을 잘 관리한 양만석 어르신의 건강 비결부터 들여다볼까 합니다. 왜 얇게 드세요? 틀려갖고 잘 안 깨물어져. 어머니랑 아버님 다 못. 우리 젊은 사람들처럼 해드리면은 못 잡순 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마음이 가요. 뭐든지 잘게 썰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또 매운 걸 못 잡수죠 잘. 그러니까 하얗게 대부분 되게 보면 하얗게 많이 해요. 밥이 보약인 양만석 어르신 부부의 끼니는 며느리 신명숙 씨가 챙기는데요. 반찬 하나하나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배고프시겠네? 응? 배고프시겠어. 딱 봐도 채소 위주의 균형 잡힌 한상인데요. 우리 밥상에 많이 올라오는 데친 채소와 발효식품은 세계인도 주목한 건강식이죠. 김치를 이렇게 썰어주는 집이 없을 것이야, 아마. 우리 집에는. 거기에 정성까지 보태졌으니 더 바랄 게 없는 한 끼입니다. 내가 개원 달래장, 달래간장. 이것도 내가 키운 배추. 계란. 닭도 내가 키워서 내가 계란 내 잘. 요 집에치. 이 상을 차린 절반 이상의 공이 부지런한 양만석 어르신에게 있는 셈이네요. 마늘 다 까주시고 나는 요리만 하는 거. 그거 제가 18년도까지 제가 그때 정년을 했어요. 회사 다니고 아버님, 어머님이 살림을 다 하시다가 이제 정년한 다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살림을 한 것이지. 삼삼하게 했은 게 잡사. 이렇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식구가 있다는 것도 양만석 어르신의 장수 비결이죠. 오, 삼시세끼. 한 그릇 뚝딱 해치우는 왕성한 식욕.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양만석 어르신에겐 장수 비결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몸과 마음을 달래려고 구강원에서 배운 시조 읊기. 문체부 장관상까지 받은 실력인데요. 하루 1시간 이상 시조를 읊으며 어르신은 폐활량도 높이고 스트레스도 날린다고 합니다. 배수심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하고 만사가 좋아. 넷의 한봉임 어르신이 부지런히 또 어디를 가시는데요. 주간 부호센터도 노인회관도 문을 닫은 요즘은 자매처럼 지내는 이웃집 마실이 어르신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얼른 와. 하지 않는 것보다 이렇게 왔다고 보면 좋지. 모두 혼자 사는 처지라 이렇게 둘셋이 모이면 그저 살가운 가족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할머니 놀러 오시면은 좋아요, 할머니? 나 놀러 오면 좋냐고. 나 자네 집이 놀러 오면 좋냐고. 좋지라. 어디 안 것도 놀러 오시고. 내가 오면 좋아라고. 내가 오면. 반가워? 반가워요? 너서 놀러 오시라. 노인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적이 고립감, 외로움이라죠. 그래서 누군가 곁에 있는 게 중요한데요. 서로 의지가지하며 함께하는 시간이 어르신들에겐 활력을 부르는 비타민입니다. 생전 처음으로 만난 집 기념살이. 그 집에 가서 내가 함께 놀고 저녁만도 놀다 집에 와서 자고 딴 집에 가면 그 집에는 생전 말이 없은 게 둘이 이렇고 여기 성지감미로 산 게 그거 왔다 갔다 하고 살아요. 집이 있을 때는. 여기 안 갈 때는 그거가 단 데는 안 가. 여기 일을 놓지 못하는 또 한 명의 장수 노인이 있습니다. 시간만 나면 대나무를 베러 산으로 향하는 87의 서영구 어르신. 그는 뱃살 몇 개만 있으면 뚝딱 대바구니를 만들어내는 장인. 아내와 소일거리로 바구니 만드는 일을 합니다. 바구니 못 봤어, 방에? 방금 만들어 놓은 놈? 도시에서도 이것을 찾아서 쓴 사람도 써. 근데 여러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매주 쓰는 매주콩 삶은다고 그 삶으면은 뜨끈뜨끈하지. 그놈을 바구니에다 풀면은 플라스틱 바구니 거기다가 풀면은 파란 물질이 분출돼갖고 그네 부착이 돼. 그렇게 인체에 안 좋을 것은 사실 아니요? 어저께는 의사 선생님하고 그 얘기했기는 그 사실이라고. 그 좋은 것 만드신다고 어저께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부부는 60년 동안 바구니 만드는 일을 해왔는데요. 예전 같은 인기는 없지만 좋은 제품을 만든다는 자부심이 힘들어도 이 일을 놓지 못하게 합니다. 굴곡진 현대사를 고스란히 겪고 살아온 가난한 집 가장. 집안 건사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쳤지만 서영구 어르신은 마을의 굳은 일까지 죄다 맡아 했답니다. 우리 산에서 산 것은 얘기하려면 한도 없어. 우리 세대에 90세 거의 된 사람들, 90세 된 사람들 모두 이 사람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겪고 살았어. 몇 해 전 노인회장으로 감사패를 받은 게 큰 자랑이신 서영구 어르신에게 어떻게 하면 장수할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항시 내 이익만 추구하고 살 일이 아니여.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항시 살아야 그 사람 앞길도 좋지. 남의 것을 욕구를 내고 남의 것을 그냥 욕심을 부리고
일하고 살 일도 아니요. 안 되는 것이요, 그것이. 내가 좀 손해난다 하고 살면은 그것이 그 즉시는 안 돌아와도 언젠가는 내 일생에 살아가면서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우연히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냐. 정직, 오직 정직. 정직이면 다 들어가고. 아, 저희는 저런 사람 참 뽐받을 만한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만이 그 사람이 그래서 더 오래 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직원이 살았다 이렇게 평을 하고 싶어요. 장수 마을을 다니며 수십 년간 장수 노인 연구를 해온 노화 연구 권위자인 박상철 교수도 장수 노인들에게 늘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100세 어르신들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누가 말하는 무엇을 먹고 장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또 먹는다라는 것은 그 변수의 극히 일부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장수라는 것은 집짓기 모델을 내가 이제 발표를 했죠. 예를 들면 바닥이 튼튼해야 하고 기둥이 튼튼해야 하고 지붕이 튼튼해야 한다. 그리고 바닥에는 뭐 유전자, 남자, 여자, 성격, 환경, 생태, 그다음에 지붕은 사회 안전망, 뭐 의료 보험 같은 거, 그다음에 기둥 요건은 내가 영양, 운동, 무슨 관계, 참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영양이란 그 중에 한 부분밖에, 한 기둥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 먹어가지고 사람이 장수할 수 있다, 그건 네버. 그러나 그런 것을 해칠 수는 있는 거죠. 어떤 잘못 먹으면.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강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아까 말한 생활 습관, 예를 들면 영양, 그다음에 운동, 그다음에 관계, 그다음에 참여 이런 걸 다 같이 어우러져 가야 하는 거죠. 진귀한 건 늘 사소한 일상에 숨어 있다고 했던 거예요. 평범한 것 같지만 이것이 삶으로 보여주는 면역 노화를 늦추는 비밀입니다.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이 인류의 큰 숙제를 풀겠다고 새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면역 세포를 이용한 항암 치료가 시도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1월부터 면역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유왕수 씨. 안에 찌르겠습니다. 조금 따끔할 수 있어요. 2019년 직장암 3기 진단을 받고 유왕수 씨는 수술 후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혈소판 감소라는 부작용으로 6개월 만에 치료를 포기해야 했다네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교수님. 요즘 지내시는 것은 불편한 건 없으세요? 예. 암세포가 있었던 부분은 예. 지금 현재 최근에 찍었던 CT상에서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 우리가 2020년 1월 달에 발견됐던 그 암세포들은 이 면역 치료를 하면서 다 완치가 된 것 같아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 림프절은 6개월 전 암은 전신의 림프절에까지 전이가 된 상태였는데 다행히 유전자 타입이 맞아 면역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정상 면역이 있으면 암 세포가 자라나지 못합니다. 이 면역 세포 T세포들이 감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감지를 못하고 면역이 약해진 상태였던 거죠. 면역 감문 억제제가 이런 암세포들을 확인을 해서 공격을 할 수 있게 T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자한테 아직은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지금 현실이, 그게 아마 저희들 치료하는 데는 가장 난관인 것 같습니다. 2000년대부터 본격화된 면역 항암 치료는 현재 다양한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면역 치료 단독만으로도 좋은 결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환자분들이 있어서 현재로는 면역 치료와 항암 치료의 이런 타겟 치료, 여러 가지 복합 치료를 해서 많은 환자들이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숙적인 암은 참으로 영악해서 면역세포를 속이거나 공격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기도 합니다. 여기 그런 암과 면역세포의 잘못된 만남의 고리를 끊는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우선 실험쥐에게 암세포를 주입하고 그것을 관찰합니다. 주입 4일 후 종양이 분자 영상으로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실험의 주요한 역할을 하는 건 대표적인 암 치료법 중 하나인 방사선입니다. 복잡한 과정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암세포에 방사선을 쬐면 면역세포가 얼굴을 숨긴 암세포를 더 잘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도 하고요. 암 표면에 접착제를 늘려줘 면역세포가 잘 붙어서 더 강력하게 항암 작용을 할 수 있게 돕는답니다. 방사선은 암세포를 죽이는 강력한 폭탄이지만 동시에 면역 억제된 종양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면역 조절자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가 면역 억제 환경을 강력하게 깨부술 때 종양세포 주변에 면역세포가 잘 달라붙을 수 있게 여러 분자들이 발현을 하게 되고요. 몸 밖에서 아주 강력한 면역세포를 주입을 하면은 훨씬 효과가 증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의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소위 말하는 면역 혁명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살모넬에서 계속 뿜어내. 이 외에도 암세포 주변에 박테리아를 증식시켜 항암 면역 작용을 활성화시키는 치료법도 개발 중입니다. 이 암에 대한 면역 반응을 증강시켜서 치료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언제쯤 처음 됐을까요? 1900년도가 되기 전에 이미 그런 치료법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윌리엄 콜리라는 외과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암 조직에다가 살아있는 생을 막 처음에 줬대요. 넣어줬대요. 그럼 면역 반응이 뭔가 이렇게 되면서 암세포가 죽지 않을까? 그랬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 성공률이 너무 높지 않다 보니까 잊혀졌어요. 역사적으로 잊혀졌다가 현대 면역학의 시각에서 다시 어떻게 하면 좀 암을 면역을 증강시켜서 치료해볼까 하는 게 한 1980년대부터 이런 것들이 다시 각광을 받게 됐습니다. 면역의 미래, 이것이 여태까지 이제 백신 감염병의 영역에서 자가 면역 질환, 또 장기 이식, 상당히 면역의 그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고 확대될 것인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면역이 분명히 그 인류에게 혜택을 줄 겁니다. 그렇지만 과도하게 남용이 되면 또 우리 장기를 손상시키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오용되지 않고 남용되지 않고 밸런스, 균형 있게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